안녕하세요. 저는 입이 트이는 영어 그리고 귀가 트이는 영어 진행자 이현석입니다. 영어를 처음 접한 건 한 5살? 요즘 그 엄마표 영어라고 하잖아요. 어머니께서 처음 사다 주신 동화책이 아마 영어를 처음 접하게 된 그런 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번 듣고 한 번 읽고 이렇게 크게 따라서 이렇게 할 때마다 어머니가 용돈을 주셨어요. 그 이후로 이제 외국 생활 혹은 학교 전공을 통해서 꾸준하게 영어를 좀 접해온 것 같습니다. 저 스스로도 사실 영어를 잘할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었다가 아니라 저도 열심히 영어를 계속 꾸준히 하는 입장이고 여러분들이 하는 그 과정을 함께 지금 하고 있다고 자신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를 잘하는 방법은 꾸준하게 매일 하는 건데 그렇게 하게끔 본인의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하나의 어학 공부가 되면 영어 공부가 정말 즐거워지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딱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에 딱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EBS 방송인 것 같아요. 딱 정해진 시간에 방송이 나오기 때문에 본인이 마음만 먹으면 그 시간대 방송을 듣고 딱 1시간 복습하고 어디에 인증을 한다든가 스터디하는 사람들과 같이 모여서 스터디를 딱 정해진 시간이나 요일에 또 한다든가 악보를 기가 막히게 다 있는데 그걸 그대로 피아노를 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피아노를 똑같이 칠 수 있다 하더라도 누구는 되게 잘 치고 누구는 악보에 충실하게 치고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듯이 영어라는 것을 하나의 그 아웃풋 스킬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계속 본인이 그걸 연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꾸준하게 뇌에 자극을 줘가지고 어떤 표현이나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각인이 돼서 그게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여러 번 걸립니다. 이런 것들을 문맥이나 어떤 내용에 맞게 쓸 수 있는 연습을 자꾸 하는 거 그것이 되게 중요하고 자막을 틀어놓고 봤으면 하는 게 제 바람이고 영어 자막을 틀어놓고 영상을 꾸준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한글 자막보다는 영어 자막을 추천을 드립니다. 영어 자막은 100% 도움이 된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고요. 왜냐하면 영어 자막을 보면서 그 음과 매칭을 자꾸 시켜주잖아요. 선생님 그럼 나중에 자막 끄면 안 들리잖아요. 아니요. 그게 아니라 뇌에서 입력을 해서 그 음가가 입력이 돼야 되는데 그걸 듣고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영어 글씨하고 음가가 같이 합쳐져서 정반합으로 들어오면 머릿속에 훨씬 더 각이 높고 오래 가요. 그래서 영어 자막을 켜놓고 영어를 계속 보시라는 얘기고 모르는 단어 있으면 넘어가세요. 단 그 음가랑 이게 자꾸 매칭되고 그림을 통해서 무슨 단어인지 대충 이해가 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영어 말하기나 쓰기 소재는 무엇보다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어야 되잖아요. 만 나이로 바뀐 거 되게 좋지 않으세요? 한 살 어려진 거? 그거를 영어로 얘기하고 싶지 않냐고요. 최근에 한국도 딱 생일이 차야 그 나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변화가 제도적으로 있었고 이게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영어로 할 수 있으면 되게 좋잖아요. 자기가 나의 인생에 대해서 그 보낸 사연이 방송에서 채택이 돼서 그걸 원어민 선생님들과 진행자 선생님들이 영어로 막 바꿔서 되게 예쁘고 좋은 표현들을 바꿔준 다음에 아까 그 만 나이로 변한 거 약간 그런 이야기를 그대로 영어로 할 수 있게끔 얘기를 해주면 여러분이 그 재밌잖아요. 그 콘텐츠가 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렇게 한 사람의 사연이 많은 그 애청자들의 영어 말하기 공부 소재가 된다는 거 그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게 1년이면 한 250개에서 60개 정도의 사연들을 그렇게 다루게 됩니다. 그게 가장 큰 입체형의 매력이고 그 우리나라의 어떤 정서에 맞는 그런 말들이나 그런 것들을 그런 소재를 영어로 그대로 자연스럽게 바꿀 수 있다는 거. 귀트영은 말 그대로 귀가 트이는 영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귀가 트이려면 3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영어 어휘력이 좋아야 돼요. 영어를 우리가 단순하게 음을 듣고 그게 음가가 입력이 됐다고 이해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꾸로 외국 사람들 보니까 우리말 배울 때 우리말을 어느 정도 알아듣는데 조금 어려운 한자어 들어가면 돼? 이러더라고요. 똑같아요. 영어도 표현회화력, 문해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읽고 많이 듣고 접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배경 지식이에요. 배경 지식이 뭐냐면 영어 문화나 영어 콘텐츠는 우리나라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들의 이야기인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를 영어로 듣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 세계 뉴스라든가 전 세계 시사 현안이라든가 그 전 세계 돌아가는 어떤 것들을 잘 알면 알수록 그 콘텐츠가 잘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배경 지식이 상당히 큰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매일매일 축적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큐티형이에요. 큐티형은 지금 현재 영어 뉴스를 진행이 되고 있고 한 달에 22편의 정말 주옥 같은 뉴스를 엄선해서 그걸 요약본 150단어로 이제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이 그 알고 있는 웬만한 전 세계 기업들은 다
다 나옵니다. 구글, 애플부터 시작해서 테슬라까지 그 기업들은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를 접하시게 되고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정치, 경제, 시사 현안에 관련된 얘기들을 매일매일 배경 지식을 축적해 가실 수가 있거든요. 요즘 뭐 환경 이슈가 또 되게 크잖아요. 환경 얘기도 매일 듣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배경 지식을 통해서 축적을 꾸준히 좀 하게 되고 그에 관련된 어휘력을 이제 여러분이 접하시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 어휘나 그 배경 지식을 이용해서 들은 게 확실하게 본인이 이해가 됐는지를 본인이 또 말로 해보는 그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선생님 청취 공부를 하는데 왜 말을 해봐야 되냐고. 이게요 본인이 청취한 거를 여러분이 직접 읽어서 본인이 앵커처럼 읽을 수 있으면 그 문구는 영원히 들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는 영어 청취가 잘 되기 위해서는 본인 발음이 좋아야 됩니다. 그럼 이 본인 발음이 좋고 어디서 끊어읽기가 되고 어디 힘이 들어가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걸 꾸준하게 저희가 그 방송에서도 어디서 끊어읽고 어디서 힘을 주고 읽는다라고 하는 그런 읽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자꾸 듣고 접하시게 되기 때문에 그럼 청취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청취력이 좋아지기 위해서 필요한 세 가지 요소를 매일매일 재밌는 주제로 하기 때문에 기가 튀는 영어는 여러분이 영어 청취를 좀 늘려오고 영어 문해력을 좀 늘리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중고등학교 학생부터 시작해서 뭐 70대 80대 퇴직하신 우리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이 다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너무나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콘텐츠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연을 작가처럼 한 달에 하나씩 혹은 2개씩 그리고 어머니하고 딸이 매달 한 편씩 보내주시는 그 모녀도 있으세요. 그래서 엄마께 채택된 날은 딸이 엄마 축하해주고 엄마께 채택된 날은 딸이 축하해주고 단톡방에서 수천 명이 축하해주고 예를 들어 뭐 건조기라든가 식기세척기 사연이 나간 날은 제품 검색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기가 트이는 영어 같은 경우는 영어 뉴스를 너무너무 공부하고 싶었는데 뉴스 난 안 되겠구나라고 접으셨던 분들이 큐티형 뉴스를 통해 가지고 하루하루 이 재밌는 소재들을 가지고 영어 단어도 외우고 영어 뉴스가 점점 들려가고 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얘기해 주시는 애청자분들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늘어나고 한 분 한 분이 다 기억이 납니다. 바로바로 본인이 공부한 내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소통의 창구가 있었으면 되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500명 꽉 찬 단톡이 7개여서 한 10,000명 이상의 분들과 소통을 하고 있는데 지금 더 이상 못 들어오세요. 1,500명 7개 꽉 차서 지금 새로 지금 2개를 더 만들까 고민 중인데 근데 그 시간에 1시에서 4시까지 제가 항상 대기예요. 그냥 실시간 대기. 저는 그냥 인생이 1시, 4시는 대기예요. 왜 하냐? 힘들어요. 가끔은. 저도 그 시간에 좀 다른 걸 해야 될 때도 있고 방송 중일 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래도 그 시간을 통해서 소통을 통해서 여러분이 궁금증을 해결해드리고 하니까 방송 20분, 30분 듣는 그 시간만큼이나 여러분과 소통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여러분이 뭘 궁금해하는지 이제 정말 저도 공부가 많이 되다 보니 방송이나 이제 책 같은 거 쓸 때 선제적 대응을 많이 합니다. 미리 이거 모를 것 같은데 미리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해서 방송에 내보내고 그러니까 저도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게 3시간 동안 매일매일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하고 하는 거 그리고 아침 6시부터 7시 사이에 본방사수방에서 다 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본방사수를 하고 있다고 수천 명이 한꺼번에 인증을 해서 그 같이 아침을 시작하는 그런 것들이 너무너무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책 한 권 쓰는데 한 100시간 정도 걸려요. 그럼 한 달에 100시간 생각해보면 2권이 200시간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책만 쓰면 모르겠는데 책도 써야 되고 방송도 해야 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고 말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그 물리적인 시간이 오래 걸려요. 시간이 365일 중에 한 361일 정도 항상 일하는 모드로 유지가 되고 5일은 아파서 쉬는 5일은 좀 몸이 안 좋을 때 그냥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것이 그 약간 그런 게 좀 힘들 것 뿐이고 근데 이제 이게 한 10년 넘게 하니까 이게 제 곧 인생이 되고 저희 아이덴티티가 되놓으니 사실 그냥 그런 거에 좀 익숙해진 것 같고 사람들과 소통하는 건 정말 이런 느낌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삶의 보람으로 느껴지면서 물리적으로 힘든 거는 많이 상쇄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계속 함께만 해주신다면 조금 15년 정도 더 하고 싶습니다. 네. 해수법 있죠. 그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하면 저녁 때는 맛있는 거, 비싼 거, 돈 모아서 2만 원짜리 먹을 거 3만 원짜리 이렇게 시켜가지고 먹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먹는 즐거움도 많이 해결하는데 문제는 살이 쪄요. 그래서 배달 시키는 앱들에서 굉장히 등급이 높아요. 너무 높은 것 같아요. 좀 창피해요.
번역기를 써가지고 의사소통을 하실 수는 있어요. 단지 되게 불편해요, 여러분. 그걸 계속 쳐가면서 해야 되고 사람의 의사소통을 할 때 눈과 눈을 보면서 표정을 보면서 이걸 이제 non-verbal communication이라고 하거든요. 대화는 가능하거든요. 다만 얼마나 답답한지 아세요?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밖에 나가서도 그냥 자유롭게 얘기하고 이런 어떤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번역기에 의존을 하면서도 하면 돼요. 그 나라 사람들하고 눈을 마주친 적이 없어요. 난 맨날 그 번역기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은 하지만 힘들고 번역기가 완벽하지도 않고 그냥 쓴다 해도 보조수단으로 써야지 그거에 100% 의존해서 영어를 내가 앞으로 뭐 해야겠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되게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이고 진짜 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영어가 뭐 세계 공용어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제 밖에 나가 체험을 해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하고 결국에 소통을 할 때는 영어를 하게 되는데 번역기는 보조수단이지 그걸 메인으로 쓰시면 상당히 좀 답답하고 비효율적인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요즘 100세 시대라고 많이 하잖아요. 저희 부모님 연세에도 이제 그 70대 중반, 이제 80대 좀쯤 됐을 텐데 되게 건강하세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아직도 테니스 치세요. 이분들 건강이 너무 건강하시니까 걱정돼요. 아니, 왜냐면 심심하실까봐. 건강 나이가 너무 연장이 되니까 저희 어머니도 아침에 EBS 라디오 3시간 들으시거든요. 근데 뭐 뇌가 옛날 같지 않으니까 저기 외워도 다 까먹어요. 그 자리에서 그냥 그 시간이 좋으신 거예요. 최근 논문들을 보면 모국어를 할 때 자극하는 뇌와 외국어를 할 때 자극한 뇌 부위가 달라요. 어렸을 때 우리가 공부를 막 강제로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지만 실버 세대는 본인이 좋아서 하는 거잖아요. 본인의 하루에 24시간 중에 8시간은 본인이 알차게 보내는 거에서 오시는 보람. 그런 것들이 되게 크고 젊음을 유지하고 더 정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고 치매 예방에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자기가 모국어를 할 때하고 또 다른 뇌 부위를 자극을 자꾸 시켜주니까 그러면 뇌의 자극은 결국에는 인지 능력을 유지시키고 이런 데 도움이 되잖아요. 당연히 되죠. 제가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인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왜 존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가끔씩. 나도 더 열심히 해서 영어를 잘해야겠지만 주변에서 한 분이라도 더 영어를 잘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 한 분이라도 더 치매 안 걸리게 도와드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영어는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입니다. 큰 꿈은 없어요. 목표도 없어요. 목표나 그 꿈이 없다 해서 불행하지 않아요. 그날 하루가 목표예요. 그날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뭔가 열심히 해가지고 보람을 느끼고 저 이제 자기 전에 그날 뭐 했는지 한 10분 정도 생각하거든요. 아, 내가 아침이라서 뭐 했고, 점심 때 뭐 먹었지, 저녁 때 뭐 했지. 복기를 한번 해요, 복기를. 10분 제가 마지막 자기 전에 하는 게 그거거든요. 근데 하루 쭉 보내고, 아까 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약간 이런 식으로 복귀하면서 오늘 그래도 하루 잘 살았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 그때가 그날 목표가 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그 대신 계획은 일주일 단위로 아주 빡빡하게 잘 세워놔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저녁 때 자기 전에 하루 복기를 할 때 기분이 좋은 거, 그게 매일매일 목표입니다. MBTI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할 때마다 막 다른 게 나와서 자꾸 좀 당황스러울 때가 있더라고요. ESTJ가 몇 번 나온 적이 있어요. 아마 열심히 일을 해야 뭐 이렇게 행복한 그런 유형이라고 하는데 뭘 좀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 때 약간 좀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성향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물건이라는 것도 되게 많이 버렸어요. 쓸데없는 물건들. 미니멀리즘은 제가 한 4, 5년 전에 우리 청취자분의 사연을 접했거든요. 미니멀리즘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제 방에 막 옷이 엄청나게 쌓여 있었어요. 촬영 의상 방송을 만회 했으니 얼마나 많겠습니까? 막 반문의 의상 같은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다 버렸어요. 네. 제 옷이 다 해서 20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신발도 2켤레. 괜찮아요. 네, 사는 데 지장 없습니다.